나이가 들수록 정신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정신건강을 위해 내면을 가꾸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신건강은 내면 관리만으로는 온전히 충족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면보다 외모를 가꾸려는 노력이 우울증을 개선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모를 가꾸는 것이 내면을 가꾸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면이 가장 중요하지만 외모에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외모가 사람 간의 관계에서 호감도를 높인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대화할 때 5분 만에 호감이 비호감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외모 외의 요소도 갖춰야 합니다. 이처럼 외모만 꾸미는 것은 좋지 않지만 내면의 성장과 함께 외모에도 신경을 쓴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자존감이 올라가고 정신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후광효과입니다. 후광효과란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그 구체적인 특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외모에서 호감이 느껴지면 그 사람이 착하고 유머 있고 성실할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지만 호감이 가지 않는 외모라면 그 사람을 게으르고 재미없는 사람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겉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럴 거라고 속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연구팀이 아이들에게 100명 이상의 처음 보는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잘생기고 예쁘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을 아이들이 더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외모가 뛰어난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인정하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대화를 나누기 전까지는 말이죠. 즉 외모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기 전에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합리화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을 한 사람을 보면 멋지다고 생각하며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반면에 흐트러진 차림으로 집 앞에 앉아 쓸쓸해 보이는 노인을 보면 안타깝고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무섭게 느껴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을 가꾸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까지도 기분을 좋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90살이 넘어서도 염색과 파마를 하시며 스타일에 신경 쓰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건강하고 밝게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외모에 너무 과하게 신경을 쓰면 오히려 자신의 정신건강과 주변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 적당한 정도만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지나친 거칠에는 잘못하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성형을 하거나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써가며 외모를 가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헤어스타일이나 피부 등 너무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청결함과 냄새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외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세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구부정하게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걷는 모습을 봤을 때 어깨를 펴고 허리를 세워 당당하게 걸으면 자신감 있어 보이는 반면 어깨가 굽고 자세가 바르지 못하게 걷게 되면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표정만 바꿔도 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외모란 잘생기고 예쁜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크게 뛰어나지 않아도 표정과 자세로 호감을 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한때 심각한 표정으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표정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항상 화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주변 지인에게 그런 말을 듣고 나서 표정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로는 항상 눈을 부드럽게 하고 입꼬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요즘은 인상이 좋아졌다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이처럼 표정이나 자세와 같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최고의 성형은 표정과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울을 보며 표정과 자세를 조금씩 바꾸는 연습을 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제와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정말 외면과 내면을 좋은 방향으로 가꾸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사기를 치기 위해 외면을 가꾸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외모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을 믿게 만들기 위해 외면을 꾸미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약 외적인 모습에서 호감을 느끼게 되는 사람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신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멋지게 차려입고 좋은 차를 타고 있는 모습이나 선한 인상의 사진들을 올려 신뢰를 쌓아놓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으니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외모를 가꾸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외모를 잘 가꾸면 타인에게 호감을 주고 긍정적인 인간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나쁜 인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과하지 않게 기본적인 것부터 실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외모를 가꾸는 그 자체가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이 효과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일에 치여 세수조차 하지 않으면 기분이 우울해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출산 후 망가진 심신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립스틱이라도 바르고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니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안 다니고는 중요하지 않고 집에서도 화장을 하고 예쁘게 입고 있으면 내 자신에 대해 조금은 만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되어서도 화장을 하고 깔끔하게 꾸미며 살겠다는 말도 남기셨습니다. 남성분들 역시 세수를 안 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다가 세수를 하고 머리를 정리하면 기분이 올라간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우울할 때 가만히 있기보다 샤워하고 깔끔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꾸미는 행위 자체로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주 씻고 다듬고 깔끔하게 외모를 유지하는 것이 우울증과 위기소침을 멀리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가 좋고 깨끗해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렸지만 나이가 들면 어울리던 옷이나 모자도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지 않더라도 새 옷을 입고 머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외모가 건강한 사람이 내면도 건강한 경우가 많으며 외모를 가꾼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잘 아끼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외면과 내면은 하나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경 쓰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나이 든 분이 20대처럼 옷을 입으면 주변에서 험담을 듣기도 하지만 반대로 젊게 산다며 좋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되지 않는 한 원하는 대로 입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혼식장에서 너무 튀는 옷이나 공적인 자리에서 과한 차림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씻지도 않는 것보다 일단 씻고 외모를 가꾸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외모와 자존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외모에 만족할수록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우울증은 외모에 대한 불만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늙어가고 예전과 달라지면 노화의 과정이라 생각하면서도 우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특히 아이들을 키우며 난 이제 다 늙었는데 하며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과 돈을 줄이고 아이들에게만 전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외모뿐 아니라 마음도 같이 늙어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는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아 자존감이 결정될 수 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무리 타인에게 외모가 좋다는 평가를 받아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존감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가 만족할 정도로 가꾸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동안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단기간에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전의 선택들의 결과이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조금씩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외모를 잘 가꾸지 못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잘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이어트도 쉽지 않고 꾸미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잘 꾸미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표정이나 자세부터 바꾸고 체중에 문제가 있다면 식단을 조금 조절하고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가 느리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는 모든 것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별표 시작의 기술 별표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나온 좋은 구절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뜻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뭔가는 벌어지고 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때조차 당신은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는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실행으로 옮기면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서 뭐라 해도 내 모습이 좋고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굳이 바뀔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외모를 가꾸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성형을 하거나 비싼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고 좋은 식습관을 갖추고 표정과 자세를 바로잡으며 깔끔한 외모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물론 타고난 외모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내 눈은 이럴까? 피부는 왜 이럴까? 불평만 하는 것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피부가 유전적으로 좋지 않다면 현재 상태에 맞는 관리를 하고 필요한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귀찮다는 이유로 변화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하며 표정이나 자세를 바꾸는 일은 힘들고 무엇보다 귀찮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쉬운 것만을 추구한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면이 중요하다 해도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 또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내면이 중요하다는 합리화는 이럴 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젊었을 때 외모에 신경 써서 친구들에게 멋쟁이라는 말을 듣던 어떤 분이 50 중반에 들어서면서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아 후회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자존감이 높았지만 나이가 들며 외모에 신경을 덜 쓰게 되어 자존감이 낮아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느끼고 발전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분께서는 샤워 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 일하는 중에도 틈틈이 푸시업과 덤벨 운동을 하고 식사량도 조절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뱃살도 들어가고 근육도 생겨 얼굴에 점도 빼러갈 계획이라며 나이 들수록 더욱 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하나요? 만족하지 않다면 지금처럼 계속 지내고 싶은가요?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해서 더 나은 자신으로 발전하고 싶으신가요? 너무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 정말 조금만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머리가 지저분하다면 당장 미용실을 예약해보세요. 수염이 많이 자라 있다면 면도를 해보세요. 살이 조금 붙어 있다면 오늘 당장 나가서 10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모든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외모에 불만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상태라면 어떤 부당한 일을 겪을 때 내 외모 때문인가라며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면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이유로 부당하게 행동했더라도 그것을 무조건 내 외모 탓으로 자책하지는 마세요.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만 알 수 있을 뿐이고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그저 내 자존감만 낮출 뿐입니다. 단지 오늘은 예민한 상황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도록 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외모를 가꾸는 행동 그 자체가 기분, 심지어 우울증 개선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외모가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모가 내면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고귀할수록 외모에서도 아우라가 나타나고 품격이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내면과 외면을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외모를 가꾸라는 것이 더 잘생기거나 예뻐져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표정과 자세, 그리고 깔끔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불어 내면적으로도 자신을 가꾼다면 여러분은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성공해야만 행복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외모를 가꾸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도 많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내적으로 이미 자존감이 높은 분들입니다. 만약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존감도 낮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변화가 필요한 일입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부족하면 귀찮다는 생각만 들고 늘 하던 대로만 행동하게 됩니다. 아직 무엇을 하기 무기력하다면 일단 운동을 하며 체력을 길러보세요. 그러면 몸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헛소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속는 생치고라도 작고 작은 행동을 실천해보세요. 실천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